드실 건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해주세요. 좀 어렵긴 하지만 자 일단 볼게요. 자, 다 지금 12월 31일자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요. 지금 이제 아마 오늘 2개 정도 할 것 같은데 어려운 거 내일 하는 건 그나마 할만하고 2개 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일단 네 가지가 왜 일단은 짜증나냐면 개정 과목이 수익 또는 비용으로 끝나요. 아 진짜로 수익 또는 비용으로 끝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격은 수익하고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짜증나. 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하는 네 가지는 수익 또는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지만 성격은 자산 아니면 부채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저도 피해자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첫 번째 하실 일이 반드시 개정 과목의 성격을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시면 지읒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은 일단 자산이지 비용이 아니다라는 거 암기 들어가셔야 돼요. 자고로 우리 선급 들어가는 개정 과목 중에 자산이 내가 뭐가 있죠? 그렇죠. 선급금. 맞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급 들어가면 무조건 자산입니다. 개정 과목이. 진짜예요. 그래서 여기 있을 건데 있나? 어떤 회사에 보고서가 있나? 성급비용 있나? 여기 있네. 여기 보이세요? 여기 자산이잖아요. 자산인데 여기 보시면 선급 비용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해석하면 먼저 지급한 비용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럼 일단 왜 자산인지 느낌 좀 드릴게요. 자, 지금은 없는데 요즘은 하숙집 같은 데 없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제가 대학생이었던 시절에도 하숙집이 이렇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하숙집 있죠, 여러분들? 하숙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숙집 어머니께서 빨래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식사도 해주신대. 식사도 차려주시거든요? 맞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학생이야. 내가 학생인데, 하숙비면 그 비용이잖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 항상 비용이라는 건 제때 내야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 하숙해가지고 한 달치 하숙비 내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나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가서 이제 하숙집 가면서 어머니 제가 그냥 1년치 하숙비 일단 먼저 낼게요. 해가지고 1년치 하숙비를 먼저 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학생이 총 4명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하숙집 어머니는 그 학생 4명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올까요? 무조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옵니다. 왜? 나머지 3명은 한 달에 한 번씩 내. 그러니까 불안해. 근데 여러분들 1년치를 한 방에 다 내버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숙집 어머니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눈에 하트가 들어. 하트가. 저 1년치 먼저 내가지고 1년치는 띄어먹힐 염려가 없다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올랐던 시절에도 여러분들의 김치는 되게 많이 담아주고 계란도 후라이를 2개씩 남들은 1개씩 주는데 또 빨래도 우리 여러분 A 학생이랑 우리 A 학생 거지? 해가지고 빨래도 우리 차근차근 해주시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언가를 제때 내야 비용이거든요. 근데 제때 내는 게 아니라 먼저 내면 그만큼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권리가 생겨. 맞죠? 속된 말로 갑질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말로 하면. 맞죠? 보험회사에서 1년치 보험료 먼저 냈잖아요.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맞죠? 한 달치 보험료 냈잖아요. 어쩌라고. 전 달치 원래 낼 거였잖아. 1년치 보험 냈잖아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언가를 먼저 주면 그만큼의 당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권리. 그래서 일단 자산이다라는 거 암기하시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할 때 여러분들 머리에서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죠? 아마 머리에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머리에서. 그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알죠? 저도 이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모든 사람 다 겪습니다, 여기는. 알죠? 그래서 혹시라도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제가 쓰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예를 들어보면 여기. 자, 사례. 자, 2025년 10월 1일에 우리 보험료가 비용인 건 알고 계시죠? 보험료 내는 거. 자, 1년분 보험료 현금 120원을 줬대요. 암산하시면 한 달에 보험료는 10원이 될 겁니다. 1년이 12개월이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1년분이니까 여기다가 적으면 2025년 10월 1일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보험료를 요때 다 낸 겁니다. 요때. 25년 10월 1일에 1년분 보험료를 다 낸 거예요. 요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1년치 다 낸 거야, 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결산일이 되면 주주한테 재무제표를 작성해주는 날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 1년치 낸 날은 2025년 10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있죠. 질문. 몇 개월 지날까요? 보험료 1년치 낸 날로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오, 정답? 2개월 아닙니다. 여러분 2개월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12 빼기 10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1일이고 여기는 31일이니까 다시 한 달 차이가 또 나요. 그죠? 한 달 차이가 또 나니까 여러분들이 3개월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 좀 가락이라고 있죠. 가락이. 왜? 진짜 여러분들 암산에서 틀리는 게 그러니까 가락으로 해서 노가다에서 맞는 게 암산에서 틀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당연히. 3개월이 지나요. 그러면 아까도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 내가 1년치 보험료 10월에 다 냈잖아요. 이때 다 냈는데 결산일 요날. 결산일 요날 기준 잘 생각한 요날 기준입니다. 지금 요날 기준입니다. 그러면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죠? 보험료 1년치 다 낸 날로부터 3개월 지났으면 요 2025년 12월 31일자 입장에서 3개월은 제때 낸 보험료가 맞아요. 맞죠? 그래서 즉, 요 2025년 12월 31일에 보험료가 3개월 치가 인식이 돼야 돼요. 인식은 장부에 기록하는 거죠. 그럼 손익계산서에 2025년도 보험료는 3개월이 올라가야 됩니다. 맞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몇 개월치 보험료 아직 먼저 낸 게 있어요. 9개월. 맞죠? 내가 아까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의 보험료를 요때 다 낸 거잖아요. 2025년 10월 1일 날. 다 냈으면 아직 올해 연도 2025년도 말 입장에서는 2026년도 9개월치죠. 9개월치 보험료 먼저 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주주들한테 9개월치 먼저 낸 보험료 있어요도 알려줘야 되는 거야. 투자자한테. 쌩까지 말고. 그러면 9개월치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선급 보험료가 올바른 말입니다. 9개월치는. 근데 보험료가 비용이니까 그냥 선급 비용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선급 비용이 자고로 자산입니다. 비용이 9개월이 재무상태표에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변해요. 2025년 12월 31일자 입장에서요. 알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예. 시험에는 두 가지로 출제래. 두 가지. 자, 한번 보시죠. 이건 절대 안 바뀌어요. 요 위에 있는 결론이요. 자, 보죠. 자, 근데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요때 12개월치 보험료 한 방에 다 줬잖아요. 맞죠? 시험 어떻게 출제하냐면, 얘를 지급하면서 전부 다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2025년 10월 1일에 현금 120 나갔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120. 그 다음에 전부 다 보험 12개월치를 전부 다 보험료 비용 처리했다라고 주면 차변에 보험료 120 요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2025년 12월 31일 얘가 중요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2025년 10월 1일 날 보험료 1년치 낸날 있죠? 낸날 전부 다 보험료라는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10월 1일에 회사가 전부 다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12개월을 처리했죠. 왜 했어요, 그때? 10월 1일이 먼저입니다. 12월 30일이 나중이고,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10월 1일이 먼저고 12월 30일이 나중이다라는 건 제 영역이 아니라, 네, 그건 유치원 영역이, 죄송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달력 영역이에요, 달력 영역. 그렇죠. 자, 근데 올해 연도 입장에선 손익계산서의 보험료는 몇 개월치만 손익계산서에 잡혀야 된다고요, 아까? 여기 3개월. 얘가 먼저야. 10월 1일 날 회사가 12개월치 보험료 다 내면서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12개월 다 처리했대요. 근데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이제 주주한테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3개월치만 제때 낸 보험료니까 3개월치 보험료만 2025년 손익계산서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12개월치가 다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12개월을 보험료로 다 처리했죠. 2025년 10월 1일 날. 근데 2025년 12월 31일 날 손익계산서의 보험료는 3개월치만 잡혀야 돼. 그럼 잡혀야 되니까 12개월 처리했던 걸 12월 30일 날 3개월만 인식이 되려면 보험료를 까요? 증가시켜요? 까요? 뭐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분이. 분명히 지금 그거 될까? 막 이렇게 하는데, 미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안 적으면 여러분들, 그분들이 계속 온다니까요. 그래서 12개월, 2025년 10월 1일 날 손익계산서에 12개월 다 처리했는데, 2025년 12월 31일 날 손익계산서에 올라갈 보험료는 3개월만 올라가야 돼. 그러면 9개월은 취소해야지, 취소. 맞죠? 그러면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차변, 취소는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맞죠? 그리고 우리가 9개월이면 아까 한 달에 10원이었으니까 9개월이면 90원.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월 1일 날 12개월치 보험료 120 다 처리했죠. 근데 12월 31일 결산일에 보험료 9개월치를 취소하는 분계를 끊잖아요. 그럼 2025년도 손익계산서에는 보험료 3개월치 30원만 올라가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연습하실 때. 했죠? 나 빨리 하기 위해서 머릿속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처음에 불 터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했죠? 많이들 그래요. 막 이거를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죠. 암기하겠다라는 거면 저 그거 되게 싫어요. 회계는 암기하면 나중에 기본서 다시 봐야 됩니다. 회계는 진짜 기본기 제일 중요해요. 세법은 암기만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 근데 회계는 암기하면 내가 기본기를 중요시해서가 아니라 헷갈려가 다시 보게 돼 있어요.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자, 네,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2026년도 9개월치 보험료 먼저 낸 거 있으니까 재무상태표의 선급비용이라는 요 자산이죠. 자산이 9개월치가 장부에 기록돼야 돼요. 근데 회사가 1년치 보험료 2025년 10월에 다 냈잖아요. 다 내면서 선급비용이라는 자산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선급비용은 비용 아니야. 비용이란 망하는 거예요. 자산으로 처리 안 했습니다.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1년치를 보험료 다 내면서 처리한 적이 없어. 없다고. 없어? 자, 없는데 올해 연도 말 재무상태표에는 선급비용 9개월치가 재무상태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1년치 보험료 다 냈을 때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안 했지만 12월 31일 날에는 요 날짜 기준이에요.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이 9개월치가 인식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을 결산일에 늘리는 분계예요? 줄이는 분계예요? 늘리는 분계. 안 했던 걸 9개월로 인식하려면 늘리는 분계 해야지. 그렇죠? 그럼 선급비용은 자산이니까 차변, 늘리는 건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9개월 90원 이렇게. 하면 선급비용은 12월 31일 날 한 방에 이것만 끊는 거잖아. 이렇게 끊으면 재무상태표에는 선급비용이 자산이 9개월치 90원이 올라가겠지. 요렇게. 그래서 선급비용 이쪽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한 방에 다 냈었을 때 했던 분계를 12월 31일자 결론되게 만드는 분계하는 거예요. 아, 진짜로? 자, 근데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좀만 참아봐, 여러분들. 저도 거의 고통스러워요, 표정 보면. 진짜, 자, 이제 시험에 각각의 사례입니다. 여기 이제 각각의 사례예요. 뭐냐면 다시 이제 10월 1일 요 녹색입니다, 녹색. 각각입니다, 각각. 뭐냐면 회사가 1년치 보험료 10월 1일 날 다 냈잖아요. 다 내면서 이번에는 선급비용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며느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알죠? 그러면 2025년 10월 1일 날 현금 120 이렇게 내면서 전부 다 자산 처리했으니까 선급비용 처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120 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10월 1일 날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12개월을 이번에는 전부 다 처리했죠. 맞잖아요. 처리했다. 각각의 사례, 왼쪽 사례와 오른쪽 사례 이어지는 사례가 아닙니다. 각각이에요. 자, 근데 올해 연도 말에 이제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날이에요. 보고할 때. 그럼 선급비용 1년치 보험료 2025년 10월 1일 날 다 내면서 선급비용 자산 처리 12개월 다 했잖아요. 했는데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먼저 낸 보험료, 선급비용은 재무상태표에 9개월이 인식이 돼야 돼요. 이게 나중이잖아요. 10월 1일이 먼저고 12월 30일이 나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선급비용으로 2025년 10월 1일 날 12개월 처리했는데 2025년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에는 9개월치의 선급비용만 올라가야 돼. 그러면 선급비용을 늘려요, 줄여요? 줄여야지. 여기 화살표 적었잖아. 그러면 이게 10월 1일 먼저고 12월 31일 날은 9개월만 선급비용이 올라가야 돼, 재무상태표에. 그럼 12개월 처리했던 게 12월 31일 기말에 9개월치의 선급비용만 올라가려면 3개월을 까야지. 그죠? 그럼 선급비용은 자산이니까 차변, 까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죠? 그리고 3개월은 30원. 이렇게. 그럼 질문.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2025년 10월 1일 분계는 선급비용 12개월 다 처리했죠. 근데 2025년 12월 30일 날 결산일에 선급비용 30을 까는 순간 재무상태표에는 선급비용 9개월치 90원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왼쪽과 오른쪽 똑같아, 둘 다. 결론은 뭐? 왼쪽은 그냥 선급비용을 결산일에 한 방에 9개월치 잡는 거고, 얘는 선급비용 12개월 다 처리했었다가, 네, 기말에 선급비용 30원 까서 9개월치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전부 다 선급비용이 9개월치인 90원이 재무상태표 올라가는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처음에 1년치 보험료 냈을 때 어떻게 처리냐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분계나 숫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알죠?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머리에 불 터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올바르게 했다가 갑자기 문제를 풀 때 다시 머리에서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그 과정이 정상이라고. 존댓말 했어요. 아, 진짜 정상이야, 정상. 또라이가 아니에요, 절대. 그거 다 겪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고집을 부려. 자꾸 이렇게 머릿속으로 해서 틀려. 머릿속으로 해서 맞으면 그냥 그 방법 쓰면 돼요. 자꾸 틀리는데 그 방법을 고집하는 거야. 큰일 나요. 자, 이제 반대로 그럼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는 여기 보세요. 1년치 보험료 2025년 10월날 다 냈죠. 다 낸 날로부터 3개월 지났으니까 올해 연도 말까지 3개월의 보험료 비용은 제때 낸 보험료가 맞은 거니까 2025년도 손익계산서에는 3개월치 보험료가 인식이 돼야 돼요. 이건 달라진 게 없어. 근데 회사가 1년치 보험료를 다 냈을 때 자산 처리했다라고 돼 있지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 안 했잖아요. 처리를 안 했어요. 근데 2025년 12월 31일자 입장에서는 3개월 동안은 우리가 기간 지났으니까 3개월의 보험료는 기말에 인식이 돼야 돼. 그죠? 그럼 회사가 처음에 1년치 다 내면서 오른쪽 사례는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한 적이 없는데 12월 31일 날에 보험료 3개월치가 손익계산서에 2025년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험료라는 비용을 늘려요, 줄여요? 화살표. 늘려야지. 처리 안 한 게 0이야. 여기가 3개월. 처리 안 한 거 0. 0에서 3이 되려면 3개월이 늘어야지. 맞죠? 그럼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차변. 느는 건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 그죠? 3개월이니까 30원. 그러면 오른쪽 뭐예요? 오른쪽은 그냥 보험료를 결산일에 30원을 한 번 3개월치 손익계산서에 올라갈 30원의 보험료를 한 방에 결산을 분개하는 거고 왼쪽은 처음에 1년치 다 냈을 때 보험료 120 처리했잖아요. 그걸 결산일에 90을 까는 분개를 해서 손익계산서에 3개월치 보험료인 30원이 가게끔 하는 거고 둘 다 똑같아. 보험료 요 왼쪽 30원 오른쪽 30원이잖아 결론은. 똑같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중요한 문구 있어요. 여기 방금 했죠.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방금 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3개월 경과했으면 이건 제때 낸 보험료가 맞아.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 수익과 비용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시간이 안 지나면 수익 비용 아닌 거예요. 아직 내가 임차를 안 했어. 안 했으면 아직 임차료라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말 문제. 좀만 참아봐요, 여러분들. 참고 바로 실기할게. 애기 달래. 실기할게요. 엄마가. 자, 보실게요. 자, 이거 또 말 문제로 나와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선급 비용을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을 뒤로 밀어주는 걸 우리가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세금을
지금 내야 되는데 나라에서 특별하게 뭐 회사가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낼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좀 뭔가 정책 목적상 세금을 연기시켜주는 걸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걸 연기하다, 이연이라고 해요. 하고 싶은 말은 이연이 연기하다, 미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뜻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그럼 9개월치의 보험료,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9개월치의 보험료는 선급 비용이었죠, 여기. 그럼 선급 비용은 너무 비용은 제때 내야 되잖아요. 제때 내야 되는데 9개월치의 보험료는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너무 먼저 냈다라는 거예요. 먼저 냈으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보험료 9개월치 인식을 뒤로 미루다라는 거예요. 맞죠? 미루다. 그럼 나중에 9개월 지나면 이때는 제때 낸 보험료가 되겠지. 그래서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너무 먼저 낸 보험료 9개월은 보험료, 비용의 인식을 차기 이후로 미루다, 연기하다라고 해서 선급 비용을 연기시키다라고 해서 이연이다라고 해요. 아셨죠? 안 나올 것 같지, 여러분들?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문제, 2문제 풀릴게요. 이거 꽤